요즘 쿠팡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걱정입니다. 심각한 문제고요. 예. 그래서 이 쿠팡 안에도 여러 갈래의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 각 갈래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했습니다. 네. 아주 든든해서 제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왔어요. 네, 오늘 저도 여러분과 함께 똑같이 배워가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쿠팡! 혼냅니다 오늘. 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정구승 변호사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담당이에요? 쿠팡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법조 담당이고요. 일단 어제 소개시켜드린 저희 집단소송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같은 성원으로 6만 5천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6만 5천 건? 네, 이것만 하더라도 기존의 판례인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고 해도 적지 않은 돈이 나올 것 같은데 조금 더 성원해 주시면 아마 쿠팡 측에서 큰 부담을 느껴서 제도 개선에 나서는데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니 쿠팡 개선보다도 이거 이러다가 승소하면 쿠팡 인수하겠어. 6만 5천 건이 접수가 됐어요? 예, 그 전까지 좀 적었는데 많이 와. 되고. 근데 좀 공지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전에는 저희가 비용을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법인 부담으로 소송 비용을 그냥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 물론 저희가 나중에 성공무서를 좀 가져가긴 하지만 네. 그 착수금도 없고 소송 비용도 없이 저희가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쿠팡 관련해서 법적인 미비점도 오늘 짚어주실 예정이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또 혼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또 혼내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담당을 해주실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결국은 이게 보안 이슈거든요. 이 기술적인 부분이야. 이게 굉장히 이 전문 분야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국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혜민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혜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쿠팡의 구조적인 부분을 또 박살냅니다. 네, 민주당의 한민수 의원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한민수입니다. 저는 어떻게 소개하나 기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맞았나요? 틀렸나요? 근데 그러니까 전문가 이렇게 두 분 딱 오셨는데 네. 저는 그동안 이제 국정 현안, 전국 현안을 이렇게 날카롭게 분석을 하다가 그랬었죠. 네. 저 오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과방위원 자격으로 왔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엊그제 저희 현안 질의할 때 쿠팡 대표를 향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에요. 화 잘 내는 분입니다. 네. 가급적 안 내려고 하는데 볼 때마다 내시는 것 같아요. 그게 볼 때마다 보는 거 왜냐면 볼 때마다 SKT가 됐던 KT가 됐던 이번에 쿠팡이 됐고 상대방 국힘당에는 박모 의원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예, 맞아요. 그럼요. 사안이 심각하니까요. 예. 그러면 다른 데 가서는 제가 화 내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럴 때 화 안 내주시면 정말 저희 쪽에서는 서운하거든요. 딱 보면 화가 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화낸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서는 화를 내지 않지만 네. 쿠팡은 이제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전문 분야를 담당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의원님은 그래서 뭐 담당이냐고요. 화내는 건 전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왜 쿠팡이 저렇게 망가져 있는지 야. 이번 사태 뭐가 문제인지를 제가 날카롭게 그렇지. 이 구조적으로 솔직히 문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네. 쿠팡은 지금까지도 뭐 과로사 문제도 있었고 네. 맞아요. 퇴직금 문제 있었고. 퇴직금 문제, 예. 퇴직금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심각합니다. 이미 상설 특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거기서 바로 수사를 할 겁니다. 네. 특검에서. 그러니까 쿠팡은 다른 데는 돈을 안 쓰는데 이거 대관 업무 관련해 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쓰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우리 의원실 직원들하고도 어제도 회의를 했는데 네. 쿠팡 쿠팡 대관이 국회만 담당하는 사람이 부사장급을 포함해서 15명 있어요. 엄청나죠? 국회에만 그런데 15. 그분들이 와. 그 대관 국회만 15명인데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있답니다. 네. 의원실에 들어가면 내 일이 된다. 자기 일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15명이 있는데 이런 엄중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아예 설명하러 오질 않습니다. 아마 이 의원님도 동의할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은 되게 이걸 잘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우리 국민 3,37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와. 발출된 거예요. 다 털린 거야 그냥. 다 털렸죠. 그 공동 현관 문 비밀번호가 털린 겁니다. 맞아요. 엄청난 2차 범죄가 있을 것 같은데 예. 15명인데 자기들끼리 한다는 거예요. 의원실에
불려가지 말자.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그 일이 내일이 된다. 자료 일을 안 요구를 하는 했는데도 자료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 근데 대관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쿠팡의 대관은 글로벌합니다. 와. 제가 이제 한미의원연맹 이사라서 지난 여름에 네. 이제 관세 협상 관련을 해서 방미를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 의회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상하원, 네. 뭐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만나는데 거기에서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네. 어떤 꽤 많은 의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앉자마자 아니 왜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핍박하냐. 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기업을 얘기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쿠팡이래요. 와. 그래서 예제를 들어달라. 그랬더니 너네 선거날에 우리 미국 기업만 차별했잖아. 예, 그게 뭐였었냐면 대선 때 예. 택배 기사님들의 투표권을 보장을 맞아요. 하기 위해서 네, 제안을 했었습니다. 맞아, 그거 되게 이슈됐었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설명을 우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네. 무엇을 위해서 그랬는지, 그리고 쿠팡만 제안한 게 아니라 네. 모든 택배 회사에 일괄 적용된 것이고 예. 그건 투표권 보장이고 미국과 달리 한국은 투표하는 선거날이 휴일이라 미국은 사실은 휴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휴일이라서 휴일 또 업무 기준이 적용이 된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때 지난번 국정감사할 때도 제가 쿠팡 대표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범킴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미국까지 가서 한국 국회에 대한 압박을 미국 의회까지 로비할 돈이 있으면 네. 그 돈으로 소비자 챙기고 그렇지. 제품 챙기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전혀 반영이 안 된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와, 근데 진짜 열받네.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더 열받는 게 많아요. 미국에 로비해갖고 미국은 강대국이니까 한국 좀 혼내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짜 나 열받네. 돈은 다 우리나라에서 버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매출이 1년 매출이요. 예. 40조가 넘었습니다. 41조고 이 지금 3분기까지 매출이 36조 원이거든요. 와. 우리 국내에서. 예. 네, 그리고 쿠팡이 지금 미국 기업이 맞아요. 미국 잉크 미국에서 본사를 두고 있는데 맞는데 90% 이상이 한국에서 매출이 납니다. 아, 진짜 열받네. 그리고 아. 심지어는 쿠팡이 기부 행위도 미국에서만 하고 있고 아, 진짜 열받네. 우리나라에서가 아니고 예, 미국에서 안 하는 하고 거예요, 있죠. 기부를? 예,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얼마 전에 이 사안이 터지니까 보도도 됐습니다만 그 김범석 이사회 의장 네. 같은 벌써 한 5천억 가까운 돈을 현금화 했어요. 와, 열받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노동자들한테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한여름에 와. 퇴직금도 안 주고 이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쿠팡은 지금 총체적인 문제를 다 끌어안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돼요. 그 와중에 지금 이게 이렇게 터진 개인정보 거구나. 유출까지 터진 거예요. 네. 쿠팡의 민낯을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죠. 알아야 돼,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 이게 대안이 마땅치 않으니까 얘네들도 아는 것 같아요. 니들이 뭐 건데. 어쩔 건데 이거야. 그래서 어차피 니네 우리 거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를 달래주지도 않아. 그렇지. 미국한테만 그렇지. 신경 써. 이게 정말 우리의 무서움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됩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나네. 자, 그러면 이번에 개인정보 관련해 가지고 이 사태를 기술적으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 의원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네, 아예 그럼 몰라요. 가장 그냥 쉽게 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네네. 쿠팡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요즘은 클라우드에다가 개인정보를 보관을 해요. 네. 그러면은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하는 아마존 같은 업체에서는 쿠팡은 고객이죠, 사실. 네. 아. 네. 이렇게 키를 줘요. 야, 아. 너네 고간이야. 고간 키를 줍니다. 그런데 그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개발자나 아니면 관리자들은 보통 뭐 수천 명 이렇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키를 수천 개를 주지 않아요. 마스터 키를 줍니다. 또 한 두세 개 정도. 그 상황에 따라서. 네. 그럼 마스터 키를 가지고 그 쿠팡의 그 큰 인력들이 개발을 하고 인증 관리를 하고 이러는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 회사들은 다중 인증 체계를 그 전에 둡니다. 그래서 고간 키 마스터 키가 있고 호텔의 마스터 키 같은 마스터 키가 있고 네.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뭐 10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수천 명이 됐든 중간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증 권한을 관리하는 체계를 둡니다.
그렇다면은 자 클라우드에는 고가 키가 마스터 키가 있고 네. 중간에 많은 회사에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권한을 관리하는 여기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관리하는 키를 관리하는 레이어가 존재를 하게 돼요. 두 가지 레이어가 존재를 하죠. 네. 이번에 CISO 매티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상임위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대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의 ISMSP라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격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걸 다 띄워놓고 곡간 열쇠까지 다 가지고서 네.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서버에 다 클라우드 안에 있는 서버에 다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접근을 했는데 처음엔 이거를 이렇게 많은 거의 우리나라 전 국민의 데이터인데 이걸 주르륵 빼가면 분명히 중간에 걸리거든요. 이렇게 보침을 막 짊어지고 나오는 거니까 눈에 띄잖아요. 네. 걸리는데 그런 게 안 걸렸다고요. 그래서 지금 살펴봤더니 굉장히 야금야금 빼간 것 같아요. 장기간에 걸쳐서. 그 말인즉슨 쿠팡은 퇴사자 혹은 접근을 관리하는 그 권한을 관리하는 것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었고 마스터키, 그러니까 곡간 열쇠 같은 것도 그냥 기한이 보통은 몇 년 동안 이렇게 주어지긴 하는데 그것 또한 관리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공격자가 마음껏 쓴 거죠. 들락날락 한 것이고 네. 이제는 야금야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들락날락하는 그 긴 기간 동안 가서 요만큼 빼오고 한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더 문제가 뭐냐면은 많은 경우에 기업은 개인정보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보관을 합니다. 네. 한 번에 예를 털리면 들어서, 안 되니까. 그렇죠. 뭐 집 주소 따로. 뭐 전화번호 따로 이렇게 좀 분리를 해놔요. 네. 한 번에 쫙 못 뽑아가지고. 근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그게 그렇게 안 된 건 다 비용 때문이에요? 비용 때문이고 그다음에 관리 보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경영진의 인식 차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비용도 마찬가지고 투자는 쿠팡이 지금 한민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보안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돈과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만큼 보안에 신경을 안 쓴 것이 이번에 민낯이 드러났는데 근데 민낯이 좀 창피한 게 쿠팡이 테크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구멍가게만도 못한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카페에서도 그냥 이 근처에 있는 그냥 카페에서도 화장실 갈 때 비밀번호 중간중간에 바꾸잖아요. 그렇죠. 바깥에 있는 화장실. 맞습니다. 그렇죠.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조차도 안 한 상태에서 공격자라고 불리는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은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정보를 야금야금 빼돌렸죠. 근데 여기에서 이 개인정보는 우리가 SKT, KT, LGU 플러스 해킹되면서 개인정보 다 우리나라의 그 국민 개인정보는 다 공공재야?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번 쿠팡은 거기다 더하기 알파가 있어요. 뭐냐면은 털린 정보 중에 개인의 쇼핑 정보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통신사나 이런 데서 털리는 해킹으로 털리는 보통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나 이메일 번호나 같은 그런 개인정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어떤 개개인에 대한 쇼핑 패턴 인간의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나타내는 정보라서 해킹 월드에서는 되게 비싼 정보가 됩니다. 비싸게 팔려요. 왜 매력적인 정보죠. 함부로 구하기가 어려운. 그게 털린 거예요. 그것도 아주 허술하게 보안 시스템을 관리조차도 안 해. 그러면 이번에 털어간 그 정보로 누군가가 그 정보를 가지고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도 벌어들일 돈들이 많네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비 패턴을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격적 마케팅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정확합니다. 불법적으로도 이게 또 악용되려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겠군요. 둘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하겠네. 네, 최근 업계에서는 타겟 DB라고 그래갖고 특히 이거를 이제 캄보디아에 있던 친구들이나 이런 애들이 많이 사가서 쓰는데 특히 보이스피싱 할 때 이게 되게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패턴이었던 검찰청입니다. 링크 클릭하세요라고 하면 이젠 잘 안 속잖아요. 그렇죠. 최욱 씨 어제 구매한 생수 배송 오류가 있어서 이거 클릭하셔서 한번 환불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클릭하지 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악성 코드 심어갖고 하게 되거나 아니면 환불권 문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환불을 받으려는 다 계좌 누르게 되죠. 누르게 되거나 거기에 계좌 정보를 넣게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계좌가 이용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범죄와도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매우 심각하네요. 지적을 했는데 일단은 5개월 동안 정말 인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네. 처음 신고한 것도 고객이 신고를 한 거예요. 와. 예. 이런 문제가 오는데 이게 뭐냐를 신고를 한 거고 네. 그때서야 이제 쿠팡은 이 침해 사고가 있었다, 정보 유출이 됐다 하고 이제 정부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는데 예. 정보 저희들이 노출. 이제 처음에 거기 노출이라고 얘기를 해야 했죠, 돼요. 노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뭐 가방에서 자료까지 해가지고 그 박대준 사장을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난 거거든요. 네. 화를 안 내려고 하다가 네. 보니까 정보가 이렇게 대량으로 예. 정말 2차 범죄로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각 집에 뭐 아파트가 됐든 개인 주택이든 공공주택에 비밀번호까지 센 거 아닙니까? 와. 극단적으로 보면은 정말 여성이든 노인이든 아. 혼자 사시는데 예. 그 2차 범죄를 노린 그 범인이 그 비밀번호를 탈취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범죄가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정보를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라고 쓴 겁니다. 와. 한 번 쓴 게 아니고 자료가 계속 나와요. 의도적인 계속 거지. 나와요. 의도적이죠. 왜냐하면 그럼. 과징금이랄지 법적 책임을 그렇지. 지려고 한 겁니다. 아. 제가 이제 그 질의할 때 쓴 자료인데 노출이라고 썼고 이 자식들. 제가 오직하면은 박대준 사장한테 예. 유출한 항목을 쭉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그 전화번호 세고 집 주소도 셌고 실제 주문 내용 저겁니다. 공동 현관 비밀번호 다 세지 않았느냐. 예. 근데 쿠팡은 만약에 박 사장 이 개인 정보가 세 가지고 박대준 사장이 그동안 뭘 먹었는지 무슨 옷을 사 입었는지 무슨 심지어 약을 먹었는지를 정보가 다 샜다 외부로. 그럼 이건 개인정보 피해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예. 피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쿠팡이 지금까지 입장이 개인정보 피해 본 게 없습니다 하고 계속 알린 겁니다. 아. 아주 부도덕한 근데 거죠. 아주- 저 그리고- 방금 노출 네. 말씀을 하셔서요. 아. 노출 이게 굉장히 교묘하고 정말 얄미운 게 뭐냐면은 아마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노출로 되게 되면은 해봤자 뭐 관련된 뭐 정보 삭제 그다음에 최대 3천만 원 정도에서 끝나는데 3천만 원 과태료에서 끝나는데 유출이 되게 되면 매출의 3%까지의 과징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부러 저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괘씸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했다,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그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조직이 저 그 정보를 쿠팡에서 샀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고백할 리가 없기 없잖아. 때문에 이게 나중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게 예. 쿠팡 때문이다라는 걸 사실 그 형사 분야에서는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고 민사에서 저희가 손배 책임을 물으려면 저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쿠팡 입장에선 이걸로 인해서 유출 말고 그 외에 초과적인 뭐 피해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버려도 예. 사실 저희가 뭐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입장인 거죠. 어. 아니 그리고 아. 저희 앱에서요 예. 하루 이틀은 사과문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 내린 거 맞나요? 그럼요. 제가 저기 그 전날 네. 저 이제 현안 질의가 긴급하게 잡혔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보니까 그 우리 보좌진들이 찾은 거 보면은 찾기도 힘들어요. 사과문이 어디 있냐면은 팝업창에 팍 뜨는 게 아니고 네. SKT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다 뜨게 돼 있는데 배너를 타고 들어가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 위에 제가 박대준 사장님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니, 저 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네. 다음 날 오전에 이제 10시에 현안 질의 시작하기 직전에 저 시간까지 저희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에 찾아서 보니까 모바일이든 PC든 사라진 거예요. 그러고 바로 연말 빅세일을 한다고 올려놓은 겁니다. 아, 빅세일을 한다고? 그러니 제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와.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 3천만 명 넘게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예. 쿠팡이라는 회사는 그 사이를 못 참고 또 세일하겠다 이런. 와, 이건 거의 이 우롱이다 이거. 야, 너네 막 우리 이제 막 싫어지니? 그럼 싸게 줄게. 그러면 이 바보들 다 사겠지. 이거 우롱입니다. 이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쿠팡 가입할 때는 되게 간단하게 뭐 1초 가입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탈퇴하려면 진짜 어려워. 5단계를 거쳐야 돼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지금 앱에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쿠팡에서 탈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의도적이죠. 어쩔 예, 수 없는 의도적인 거예요. 거죠. 의도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 다 의도적입니다. 아, 진짜로? 네. 그럼요. 모든 서비스가 그런 식으로 모든 시스템은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쿠팡의 현재 가입 절차와 그다음에 탈퇴 절차가 이러하다는 것은 기업의 의지예요. 그럼 와. 숨겨놓은 거죠. 사과문도 진짜 숨겨놓고 못됐네. 이거 탈퇴를 나쁜 거다. 못하게 해서 힘들면은
중간에 중단한 사람도 많답니다. 아, 지금 하다가. 진짜로요? 단계가 5단계니까요. 네. 저는 지금 아까 불안한 거 말씀을 하셨는데 SK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피해는 소비자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기업도 사과를 제대로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배상 책임도 소비자가 직접 해야 되나 이런 국민적인 지금 뭐 감정이 다 올라와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는 아무래도 저도 지금 망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피해 책임, 그러니까 인과관계 책임의 주체를 지금 소비자가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것을 기업에게 넘기고 그리고 징벌적 손배까지 하는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딱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그 지금 요즘은 아이디 비번을 다 통일해서 여러 개 쓰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러면 네이버 저 같은 경우는 아이디가 같거든요. 네이버도 이게 털릴 만약에 지금 다 같이 쓰고 있으시면은요, 네. 빨리 바꾸시고요. 네, 비밀번호는 계속해서 변경하라고 있는 것이 비밀번호다. 네. 이런 좀 인식이 중요하고요. 반드시 바꾸시고 이게 뭐 그게 카드 비밀번호가 됐든 앱 비밀번호가 됐든 계속해서 변경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꼭 하셔야 되는 것은 2단계 인증을 설정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인증은 아마 제가 이제 숫자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2단계 인증을 설정을 했을 때의 해킹 혹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90% 이상 좀 걸러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 예. 그리고 2단계 인증 설정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비밀번호 변경을 많이 해가지고 나한테도 비밀번호가 됐어요. 네, 그래서 나도 내 번호를 몰라.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 그래, 저도 비밀번호 다른 데 또 적어놓으면 그걸 또 못 찾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심각하네 진짜. 자 그러면은 이 혼을 좀 내주고 싶거든 나는. 네, 네. 아 얘네는 바보가 아니야 얘네도 혼나면은 바꿀 거야. 안 혼난다는 걸 아니까는 아이, 그럼요.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쿠팡이 이미 그 2019년도인가요? 알고리즘 조작해가지고 한 1,000억 넘는 네. 징계를 1,600억. 받은 적이 있어요. 아, 있는데 쿠팡이. 이번에는 국회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이미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좀 전에 이 의원님 말씀도 했지만은 고의성이 있고 중대한 과실이면 이건 중대하지 않습니까? 네. 중대하면은 손해액에 실제 손해액의 5배까지 5배. 우리가 과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 여기 또 법에 보면은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그러면 이번에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우리 정부에서 예. 벌써 노출이라는 표현 쓰지 말라고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맞아요.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정보 유출로 이미 저는 확정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중대한 과실이고 네. 그런 매출액의 3%까지 하면은 현재로서도 네. 1조 2천억, 3천억 이상의 네. 최대의 가징금이 내려질 거라고 보고요. 네. 또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쿠팡이라는 회사 자체에 대한 지적도 하시면서 예. 징벌적 손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도 개정도 하고 네. 이번에는 징벌적으로 해서 아니 실제로 매출은 한국에서 내면서 미국에 있는 회사 아닙니까? 네. 그렇게 그리고 그 실질적 오너는 기업 운영하는 사람은 국내 오지도 않습니다. 아유. 그 대관하는 사람들은 이런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설명도 안 해요. 국회의원들한테 설명한다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설명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걸 안 하고 예. 오로지 국정감사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김범석 의장이 국회에 나오거나 우리 국민들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패막이 역할만 예. 하는 겁니다. 그 고액 연봉을 받아가면서. 네. 금융치료만이 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맞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제가 SKT 해킹 문제 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징벌적 손배하면 회사 망하라는 거냐, 한국에서는 기업 활동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말씀들을 기업에서는 많이 하세요. 네. 그러면은 저는 뭐라고 답을 하고 싶냐면은 미국에 있는 기업 다 망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배 아주 셉니다. 지금 쿠팡 요 정도 사안 들이면은 징벌적 손배 바로 들어가요. 회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으면 소비자를 우롱했으면은 회사가 망할 수도 있구나. 네. 그 생각을 해야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진짜 실제 미국 사례 같았으면 이게 그러면 진짜 이 쿠팡이 망할 정도로
과징금 받아요. 과징금을 받아요, 실제로? 네. 지금 현재 과징금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받습니다. 네. 손해배상 게다가 이제 주정부별로 과징금 때리고 거기에 보안 프로그램 투자하라고 강요받고 또 개별 소비자들이 이제 손해배상 걸어갖고 수천억대 받아가고 이렇게 돼서 비슷한 사례로 2021년 티모바일 사건이 있었는데 있었어요. 그래 그런 네. 거 얘기해봐요. 7,600만 명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5,100억을 배상했고 2,200억 보안 프로토콜 프로그램을 뭐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주 정부별 제재 그리고 추가 소송 등에서 총 7조 3,500억 정도가 손해가 나왔다고 기사가 나 있더라고요. 와. 네, 쿠팡 매출이 40조인 거를 감안을 하면 7조 이 정도면 꽤 큰 타격이 있을 거고 이런데 돈 쓰느니 보안에 투자하겠다 그렇겠죠. 이런 요인이 그렇죠. 생기겠죠. 네. 실제로 저는 미국에서 갑자기 날라오는 체크를 몇 번 받았어요. 너는 여기 이 손해에 해당되는 사람이니 법원에서 날라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래요?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너는 요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니 요 소송이 진행되는데 빠지고 싶으면 알려줘. 가만히 있으면 이 안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제 승소를 하게 되면은 집으로 체크가 날라와요. 뭐 몇천 불이라도 이렇게. 저게 우리 사정과 정문 네. 반대인 게 지금 네. 저희는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저희 당사자가 해야 소송을 되잖아요. 하고 사실은 원래는 변호사 착수금도 받고 저희 어. 소송 비용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이런 걸 부담해서 몇 년간 이제 쿠팡의 전관 변호사님들과 싸워서 네. 이겨서 그걸 쿠팡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바꿔놓은 거죠. 일반적으로 너네가 입증을 해야 되고 일단 그거 유출된 사람에 해당하면 알아서 배상해주기로 하는 그런 입법 체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입장도 아예 다른 게 우리 같은 경우에 은행 같은 거 뭐 그 인터넷으로 할 때 우리 컴퓨터에 막 보안 깔고 이러잖아요. 네네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은 경우에 저희는 아이디 비번만 씁니다 보통. 거기서 보안이 뚫리면 그건 회사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 네. 정확합니다. 야, 그리고 그래. 네, 요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완전히 공감하면서 더하기 한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사실은 다들 뭐라고 하시냐면은 기업 망하게 하는 뭐 그렇겠죠. 소리라고 해서 네. 뭐 대관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는 엄청난 압박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속적인 회사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더 끊는 것이라고 맞아. 생각을 해요. 맞아. 이번에는 그런 예. 논리도 깨야 돼요. 기업 맞아. 망하는 거냐가 아니고 기업 살리자는 거야. 부도덕하고 정말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200만 원 주지 않기 위해서 이상한 검사들 사실 외압한 거 아닙니까? 네. 자기들 로비해가지고 바꾼 거 아닙니까? 예. 상설특검도 하는 거고요. 네. 제가 매부쇼 나오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쿠팡이 미국 좋아서 미국 가 있는데 본사가 미국에서도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있잖아요. 네. 지난 연말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일까지 공시를 해야 돼요. 이걸 2월에 공시를 했는데 수록된 내용이 에드가라고 해가지고 한 1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네. 이 내용이 국내에는 무슨 뭐 내부 유출 가능성을 했다는데 사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보고서 핵심은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보안에 문제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2월에 실렸는데 6월에 우리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나온 게 6월부터 정보가 유출된 거 아닙니까? 몇 달 만에 유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여기 보면은 중대한 사이버 사고와 관련해서 인지를 하면은 영업일 4일 기준 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미국에서 제재가 이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기업하기 뭐 어렵다라고 하는데 한국 회사 아니잖아요. 네. 미국 회사기도 하고 사실 쿠팡이 아까 에어컨 말씀하셨는데 에어컨 안 달아주는 건 사실 아마존 모델 따라한 거거든요. 그래요? 네, 아마존 모델을 따라하고 착취는 미국처럼 하는데 책임은 한국처럼 지고 있는 겁니다. 최고네 자기들 입장에서.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입법을 통해서 이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저 같은 한국 법조인들은 한국에서 싸워야 되고 또 미국에 있는 그쪽에서 또 이슈를 네. 발생시키면 아마 이런 부분은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비용을 투자하게 될 겁니다. 그 변호사님 이제 그 손배 소송 이제 진행이 되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몰라서 지금 저희가 패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그리고 기대하신 거를 이만큼 했다 저 요만큼 못 받으면 또 혼날 수도 있기 그럴 때문에 수 있죠. 네. 과거 판례를 찾아봤을 때는 10만 원 정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10만 원이라는 것은 내 정보에 대한 가격을 예,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로 인한 부가적인 손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가 캄보디아에 그건 물어볼 수 어려울 없잖아요. 테니까.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건 아니고 우리 정보가 유출된 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금
지금까지의 판례로는 10만 원, SKT 때 30만 원에 대한 조정안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정안이 이제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도 있어갖고 아마 일단 저희는 청구는 10만 원으로 하되 10만 원. 만약에 더 긍정적인 그 법원의 움직임이나 입법이나 아니면 다른 판례가 있다고 한다면 네. 그거를 청구 금액을 확장할 예정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피해를 받는지 입증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일단 거네요. 유출만으로는 10만 원 인정되기 때문에 다만 그게 있습니다. 쿠팡에서 문자가 오신 분들 이 일단 유출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그 입증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문자를 받으신 분들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 문자 안 받은 분도 있어요? 저는 안 받았어요. 사용하시는데요? 네. 그런 경우도 없진 않더라고요. 저희 직원 저 왔는데. 저희 직원이 40명 중에 네네. 저 한 명 안 받았습니다. 그래? 그건 더 괘씸한데요? 20만 원 하세요. 누군지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되게 신기하네. 네. 거의 다 뚫렸다고 봐도 그건데. 무방한데. 그러니까요. 너가 뚫은 거 아니야? 아이고 또 그런 얘기를 해. 이거 정적인 것만 봐도 시원하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끝으로 하실 말씀 한 마디씩 하면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벌써 끝인가요? 끝이에요. 예, 더 할 수 없어요. 이만큼을 예. 했는데. 자, 가장 아끼고 아끼는 작품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실 쿠팡 관련해서는 저희 법조계에서는 약간 고마운 기업이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쿠팡이 법조인들 정말 많이 채용했었고 쿠팡에서 법조인을 채용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서 사실 그러니까 와. 전연차 변호사들한테는 되게 고마웠던 기업인 게 하도 그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 많이 빼가니까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예, 거죠. 대형 로펌이 거의 몇십 년간 초봉을 안 올리다가 쿠팡 때문에 초봉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야, 쿠팡 이놈들은 애초에 나쁜 짓 할 결심을 한 거야, 뭐야? 아니, 노동자들한테 좀 그렇게 좀 투자를 해라. 잘못을 안 하려고 돈을 거기다 써야 되는데 그렇지. 그 막으려고 돈을 쓰는 모르죠. 그분들을 뽑아가서 내부 컴플라이언스에 썼다면 긍정기적일 텐데 지금 하는 것을 봐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또 그거를 그렇게 추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났고 올해 7명 돌아가시지 그럼요. 않았습니까? 네. 그때 바로 그게 문제되자 고용노동부 출신 공무원들 영입했고요. 와. 그리고 이번에 말씀하셨던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628억 원 그때 과징금 나왔을 때 네. 이제 공정위 출신.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 제가 사실 여의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네. 보좌관분들이 국정감사 시즌 직전에 네. 쿠팡으로 이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되게 좋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국정감사 때 방어하고 아까 말씀하신 막 그 자료가 있다면서요. 자료 한번 좀 자료 4번 띄워달라는데. 와, 진짜 열받네. 뭐야 이거는. 잘 안 보이네요. 보시면 이제 퇴직 공직자 영입 현황인데 국회가 16명, 경찰청 9명, 대통령 비서실 4명, 공정거래위원회 3명, 검찰청 3명입니다. 수사기관에서만 12명이 간 거예요. 와, 전관 출신들로. 대단하다, 대단해. 그러니까 뭔가를 잘해 보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미봉을 하기 위해서 덮으려고. 덮으려고 했고 오랜만에 그동안 하죠. 성공했다고 봐야죠. 근데 그렇지, 이번에는 그냥 지금까지. 넘어갈 수 없는 거죠. 네. 대표적인 사례가 그때 부천지청 사건인 거죠. 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그 퇴직금 미지급 네. 그 외압 의혹, 불기소 외압 의혹은 상설 특검이 돌입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바로 수사가 이루어질 거니까요. 네. 되고 전 이번 기회에 이제 그 김범석 의장이라는 네. 분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할 때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뭐전 세계 빅테크 기업이고 뿌듯했어요. 와, 사실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전략적으로 이런 지배 구조를 짜고 미국으로 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장사는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은 한국에서 벌면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여기 있으면은 우리 공정위를 통해서 재벌 기업들 규제받듯이 총수 지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이 제재를 합니다. 근데 이걸 모두 피해간 거죠. 피해서 미국가 있는 거고 우리 법망을 피한 건데 이번에만큼은 저들이 법 미비한 것도 보완하겠습니다만 김범석 의장이 피할 길은 없다. 지금이라도 국내로 들어오고 사죄하고 그다음 모든 이렇게 우리 국민들로부터 받은 거를 돌려내야 된다. 네. 책임을 져야죠.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런 기대가 좀 안 되는 게 그 쿠팡이 이번 사태로 이제 대형 로펌에 찾아가 갖고 이제 자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겠죠. 거기 담당자가 또 제 지인이 한 명 있었어요.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네. 어차피 보안 담당자 다 인도에 있는데 뭐 한국 검찰에서 소환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쿠팡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전직 IT 업계 출신으로서 보안은 회사 입장에서 돈이 들어가는 영역이 아니라 보안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에요. 소비자는 더 안전한 서비스에 돈을 낼 의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만한 책임을 기업은 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 알고리즘 가지고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번에 제가 쿠팡의 개발팀을 불러서 한번 체크를 했어요. 봤더니 뭐 배차 알고리즘이랄지 아니면은 물건을 이제는 추천하는 알고리즘이랄지 다 회사의 이득, 이윤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사람의 생명 혹은 상생 이쪽은 전혀 없습니다. 네. 이거는 경영인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저는 보고요. 정말 돈을 버는 것에만 혈안이 된 결과물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어요. 네. 쿠팡에 저도 아는 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분들 또한 공감을 하고 있어요. 네. 경영진의 문제다. 그래서 범킴, 저는 김범석이라고도 안 해요. 범킴 외국인이기 때문에 범킴은 정신 차리고 상생을 위한 길로 가지 아니하면은 망할 수 있다.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잠깐 다른 말씀을 이제 마지막이니까 클로징으로 드리자면은 제가 중앙당 사무총장이 되는 바람에 지금 중앙당 후원 계좌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네, 조국혁신당 후원 계좌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쿠팡에 집중하세요. 아니에요. 저의 역에도 집중해야 됩니다. 네. 매부쇼도 이런 좀 보안 갑자기 틀렸어요. 아니 그 의원님 아까 너무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당연한 말씀 보안이 잘 돼 있는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환영받는다. 너무 맞는 말씀이죠. 근데 대체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게 저는 쿠팡이라고 본인들도 믿고 있고 그 현실과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확하게 네. 지금 미국 증권가에서 뭐라고 분석을 하고 있냐면은 아마 대체제가 없어서 한국에서 이거 올라왔다가 다시 그래서 내려갈 그런 거라는 그렇죠.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예. 거기서 이제는 VC 그 팀에서는 이미 나왔고요. 봐봐. 그렇다면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네. 이렇게 집단 소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입법 이제는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매불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근데 대체제가 저는 완전히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세상에는 우리나라에는 정말 훌륭한 스타트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들이 그 공간을 채울 것입니다. 저는 그거는 믿어 의심치가 않아요. 대체제가 없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네, 이익이 있으면 진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아니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렇죠. 본인들도 알고 있고 쿠팡 예. 바보 아닙니다. 그 JP 모건의 리포트였는데요. 네, 저게 맞아요. 약간 빡친 포인트가 뭐냐면 한국인들은 이미 개인 정보가 많이 털려서 거기에 좀 더 무감각하고 뼈 때리네. 뼈 때려. 리포트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뼈 때린다. JP 모건이 틀렸다는 걸 한번 보여줘야 될 때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우리 개정 홍보 아닌데. 검토를 하는데 국회에서는 법 검토도 하고 우리 시민들, 우리 소비자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번에 다 탈퇴하고 좀 있습니다. 다 탈퇴하고 우리 기업들 많이 있어요. 왜? 네, 저도 우리 집 맞아요. 식구들 네, 얘기했어요. 이미 빨리빨리 탈퇴하라고 했는데 그래야 정신 차리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면은 미국 기업의 규율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미국 기업들은 보안을 가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규제보다 더 센 보안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거기에 상응한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범킴 한국에 들어와서 책임지고 사과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지하면 저희가 초반에 그 소송 비용을 11만 원으로 고지를 했다가 이제 안 받기로 해서 이제 환불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웃긴 게 입금하신 분은 210분 계신데 환불 요청은 2,146명이 있어요. 네? 저희가 환불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돈은 210명만 넣었는데 2,000명이 환불을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 너무들 하시네. 저희 법무법인이에요. 아마 다른데 하신 분들 중에 좀 약간 한 거라고 헷갈리신 것 봐야죠. 같아요. 취소 신청이 네, 아니라 네, 환불 네. 신청입니다, 여러분. 아, 여기 네. 쿠팡이 아닙니다. 다 드려 그냥. 제가 이거를 그래서 선별해냈냐고 약간 환불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예.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 걸립니다. 있다. 아무튼 착오가 있으면 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기대는 저버리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진짜 호구가 아니라는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확실히 보여줘야죠. 근데 이게 참 그동안에
보면은 내가 자꾸 초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 동안에 보면 항상 기업의 승리로 가더라고. 네, 맞아요. 왜냐면 이게 편하니까. 맞아요. 왜냐 얘네들은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 근데 보여줘야 이게 우리가 더 편해지거든. 그렇죠. 당장의 불편을 감수해줘야 되는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야. 이번엔 이겼으면 좋겠어. 이번에 진짜 예. 이렇게까지 울어. 야 아까 나는 그 세일하는 거 보고 정말 뚜껑 날아가더라고. 그딱 사과문 자리에 그거 올렸다니까. 며칠 아예 만에. 조그마한 상단에 했다가 열받네. 그마저도 없애버렸죠. 진짜 열받아. 석 달 뒤에 다시 한번 짚어보시도록 하시죠. 예. 까먹었나 안 까먹었나.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속상하네 진짜. 맞습니다. 매불쇼는 뭐 하나만 잘못해도 바로 구독 취소하는데. 이 쿠팡은 구독 취소 단계를 5단계로. 진짜 하시겠습니까? 계속 물어봐. 계속. 설문조사까지 왜 취소하시면 어렵게 해야 되거든. 설문할 해야 때는 취소가 가능하지. 주관식으로 내라고 왜 탈퇴하는지. 20글자 이상으로. 주관식으로 내라고. 근데 그걸 제가 할 수 있는 그렇지, 권한이 그렇지.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 귀한 말씀해주신 세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너무 열받네 쿠팡.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알고 있다는 게 열받아. 얘네들은 우리가 호구를 하는 걸 알아. 네. 알고 있다는 게라는 그렇죠? 그게 너무 맞아요. 열받고 어차피 지금 이 소나기만 피하면 네.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게 더 열받아. 예. 와. 그러니까 소비자 막 우롱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과하면 바로 내려버리고. 진짜 한번. 근데 내가 너무 영향력이 없잖아. 내가 영향력이 없으니까 방법이. 더 영향력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구독해 주셔야 되고요. 네. 좋아요. 지금 오늘 내용 좋은데 솔직히 오늘은 7, 8만 좋아요 있지 않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향력이 없어. 내가 영향력이. 6만 3천밖에 안 이 영향력이 없으니까 이게 와 이거 솔직히 오늘 7, 8만은 그냥 기본값으로 가주셔야 되는 건데. 아까 범킴이라고 했지 이름 범킴. 범킴은 더 장사 잘 되겠네. 영향력이 없잖아 나는. 범킴은 뭐 더 잘 되겠지. 뭐 이러면 계속 개인정보 털리는 거지 뭐. 범킴이 다 팔겠지 오히려 더. 그냥 실시간으로 개인 정보를 배송해주겠다. 새벽 쿠팡이. 배송. 새벽 배송. 거기다가 이 개인 정보 새벽 배송 나오겠네. 영향력이 없으니까 나는 영향력이 없잖아. 범킴 특가 개인 정보 싸게 팝니다. 영향력이 없으니까. 6만 4천 좋아요. 속상합니다. 여러분 매불쇼가 더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이렇게 되면 뭐 또 어미준이 또 사장으로 가겠지. 어미준이 쿠팡 사장으로. 어미준이 거기 떡하니 앉아 있겠지. 어미준. 그렇죠. 속상합니다 진짜. 영향력 발휘해야 됩니다. 매불쇼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6만 6천. 이 영향력이 있어야 쿠팡 같은 회사가 정신 차리고 그야말로 진짜 소비자들을 위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윈윈이야 결국은. 그럼요. 기업도 결국 사는 거고 그렇습니다. 소비자 당연히 좋은 거고. 쉽지 않네요. 오늘 7만이 안 넣는다고? 안 되네요. 내일 한번 해봐야지 내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